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가 많이 밀렸던 좀 하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이 동결 기조로 이제 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짝 꺾이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요번 이제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하락을 우리가 일정 부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금리도 금리지만 AI에 대한 요런 그 버블론, 사실 우리 과거에 뭐 인터넷 그 뭐 닷컴 버블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기업들이 이 펀드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버블을 맞으면서 엄청난 이제 하락세가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펀드멘탈 그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버블이라고는 좀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역시 이제 성장주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높아요. 지금 뭐 최근 들어가고 금리를 조금 시켰다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4.25밖에 4.25나 되잖아요, 지금. 다른 뭐 나라들은 지금 3점대인데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 1점대고 지금 미국만 지금 4%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많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갔고 뭐 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이 있는 이유가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이제 지금 나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미국 그 페드가 지금 인하에 대해서 지금 꺼려주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계속 이제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임금, 그리고 지금 뭐 이 자산 시장에 대한 이런 과열 부분들도 함께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드가 지금 인하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번 이 12월에 대한 동결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 시세로 반영을 하고 있다. 지금 충격을 미리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페드 그 회의가 지금 22일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좀 빨리 맞는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매를 좀 맞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인하를 안 해도 추가 인상은 없다가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금리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제 지표가 조금 안정화되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안정 시그널이 확인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실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금융 환경, 주식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의 환경이 조금씩 완화가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전체적으로 뭐 근원 뭐 PCE 뭐 이런 데이터만 봐도 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하게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이제 정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살짝 이제 꺼려지는 게 여기서 이제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주거비, 여기서 주거비가
쉽게 지금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물가가 다시 요런 식으로 잠깐 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연준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고 연준 위원들이 요런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그런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좀 안도가 생기게 되면 다시 요 수치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의 실적. 과연 이제 AI 우리가 계속 믿고 투자를 해도 되냐? 엔비디아의 실적이 하나의 또 우리가 이제 지표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고용도 지금 저기 누구냐? 페드가 굉장히 유심히 보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이 전까지는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최근 들어갖고 20만 원까지 찍고 지금 다시 리테스트를 주는 구간인데 오늘도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 것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몇 가지 이슈들 좀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정말 힘든 시장에서도 저희 SM경제연구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SM경제연구소 텔레그램 안에서는 수익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물론 손절 2종목 나갔지만 그래도 지금 또 수익이 대기 중인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약간 버티기 좀 힘드신 분들은 좀 이쪽으로 와갖고 좀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종목들도 많이 드리지만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손절가까지 찍어 드리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요런 좀 무료 혜택들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잡주 막 이런 거 제가 뭐 드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치형 여기 유튜브 자 영상 뭐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시고 영상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더보기란 클릭을 하시고 여기 SM경제연구소 무료 체험 정보방 여기에 딱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딱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황도 받아가시고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수익 종목 공유, 실시간 정보 등등 해갖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즈에 맞게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분들 꼭 들어오시고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이제 볼 건데, 자,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키움증권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미국 약가 프리미엄 시대 종료와 특허 절벽을 앞두고 빅파마는 겨울 나기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지금 2026년 약가 인하 그리고 트럼프 RX 개시 바이오시밀러 최종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 확률이 높고 원가 절감이 가능한 파이프라인 위주로 빅파마는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형 변경 플랫폼을 보유한 K바이오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신약 가치로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바이오텍을 선호하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누구랑 계약을 했습니까? 공장 인수 계약을 했습니까? 일라이 릴리랑 했었죠.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랑 기술 이전 계약을 했어요.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 기술을 샀다라는 소리예요. 얼마에? 3.8조에 엄청난 규모죠, 이게.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BBB 셔틀이라는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에요, 사실 이게. 거의 이제 탑 티어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DC 이중항체, BBB 셔틀, 항암 면역 쪽으로 해갖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이중 항체라든지 ADC 쪽은 좀 약해요. 하지만서도 좀 투자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체, 뭐 항체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이게 이제 주력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셀트리온 역시도 뭐 미국 생산 기지 확보하고 뭐 CMO 확장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ABL 바이오와의 이런 접점을 뭐 이렇게 찾는다라기보다도 그래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수의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 지금 미국이 그 IRA로 인해 갖고 약가 인하 그리고 이게 지금 하려면 결국에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약가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이제 가능할 건데, 릴리가 이제 매출이 터지게 되면 이런 생산 라인에 대한 외주, CMO, 파트너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은 릴리의 공장을 인수를 했고, 미국 내에 이제 항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인프라 보유 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뭐 ABL 바이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제 릴리가 이제 항체 계열에 대한 생산 물량을 늘려주게 되면 이 셀트리온이 이 CMO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릴리의 어떤 그 생산분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좀 예를 들자면 휴미라 있잖아요. 휴미라. 블록버스터. 지금 휴미라 지금 바이오 시밀러 지금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휴미라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이 업체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미국 약가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 시대,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어떤 시대 종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랑 이런 저비용 좀 싼 약들이 앞으로 이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IRA 이후에 고가 제품 중심에서 원가 그리고 생산 효율 이런 바이오 시밀러 중심의 투자가 증가가 되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의 정확한 강점은 바로 바이오 시밀러 세계 글로벌 1, 2위. 그리고 생산 그 원가 경쟁력 글로벌 뭐 탑티어 수준은 되죠. 그리고 미국 생산 시설 신규 확보했고,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IRA에 있어 갖고 최적화된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제 수혜 받는 애들 뭐 ABL 바이오 당연히 수혜를 받죠. 뭐 D&D 파마텍, 뭐 올릭스, 인벤티지르, 에클론 뭐 이런 애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 결국에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묵직한 항축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위원회에 세계 최초 IB 인플릭시맙 액상 제형인 램시마 IB 액상 제형을 이제 승인을 했다. IB에 있어갖고 액상 제형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건데, 사실 기존의 램시마 같은 경우는 가루약이죠. 가루약. 이 병원에서는 이 가루에 물을 타고 흔들고 섞고 희석하는 이런 조리 과정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섞어갖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액체 제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 이 장비를 통해 갖고 완전히 섞어서 하나의 그 완제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료수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약물이 몸에 이제 퍼지려면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가루약에 있어 갖고 이 정제 단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보다 액체가 그 용량을 측정하기 더 용이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가루약 같은 경우는 좀 덜 녹거나 공기방울이 뭐
들어가거나 뭐 희석량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민감한 환자들은 미세하게 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액체 제형은 뭐예요? 공장에서 정확한 농도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몸에 이제 들어가는 이 약물의 어떤 농도가 일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루약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인 이후에도 뭐 3시간 안에 써야 되고 그런 좀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잘못 섞으면 또 이 효과가 없어지고 품질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액체 제형은 뭐예요? 이 권장된 상태로 그대로 성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100mg, 350mg 뭐 바이알 용량으로 승인된 이 제형은 수액 준비 과정을 간소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병원의 효율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좋아해 갖고 쓰겠죠. 요렇게 이렇게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런 이제 그 약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제형의 변경.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그 소액 주주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45만 명 셀트리온 소액 주주가 뭉친다. 윤상원 비대위원장 이달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서를 이제 발송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쌓였던 거는 주가가 안 올라서 그래요. 본질적인 내용을 이제 보자면 주가가 안 나왔고 지금 서회장이 계속 이제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좀 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서회장이 연내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고 전문 경영인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지금 비대위원장과 이제 비대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좋은 내용이에요, 사실. 회사가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느냐 미루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이 빠르게 좀 소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좀 주가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이런 탄력을 좀 받아줄 수가 있겠죠. 약간 뭐 승계, 뭐 구조, 지배 구조,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좀 이 한 상황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요런 것들은 너무 또 이제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측과 이게 괴리가 좀 사측과 비대위 간의 이런 괴리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괴리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잘 그러니까 사실 사측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빠르게 좀 적용시켜 주면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주게 되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버넌스적인 이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게 되면 좀 매도를 하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런 부분들이 좀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개인 주주들의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측도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계속해서 사들였고 아무튼 간에 지금 임시 주총이 이번에 소집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비대위에서 낸 이제 안건들이 사실 좀 일부만 통과가 되어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하지만 모두 만약에 부결된다라고 하면 좀 단기적인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뭐 12월에서 뭐 1월 이내에 자사주 100% 소각을 발표한다라든지 전문 경영인 체제 로드맵을 일부 수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주게 되면 좀 주가가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갔고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여기죠. 요 라인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어냈어요. 뚫어냈고 20만 원 직전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요 고점까지도 갱신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 고점은 갱신을 못 했는데 아무튼 요렇게 갱신을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일쯤에는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다시 18만 원까지 리테스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참 좀 여기서 갈만하면 또 다시 내려오고 이게 징어죠. 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수급이 막 전체적으로 나빴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물량 소화 관점으로 보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지금 우리가 좀 큰 틀로 봤을 때 이 주봉, 월봉 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이번 이제 주봉이 좀 커다란 양봉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지금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여기 이제 5일선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좀 주가를 지켜주면서 요런 흐름이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무거운 라인들을 그래도 좀 뚫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여기까지 그냥 이제 우리가 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는데 23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요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수급도 조금씩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이런 물량들이 좀 큰 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110만 주 정도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연기금 역시도 조금씩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아무래도 좀 이제 증시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것인데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이런 덩어리 물량,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주 이상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냐면 2천억이 하루 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2천억이. 최근 이제 3거래, 4거래, 5거래일까지 이제 봤을 때 거의 이제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이제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들어왔다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어딜 봐도 지금 하루에 2천억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역대 이제 좀 과거에 이제 불장 때도 그랬고 2천억이 하루 만에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저 물량, 모관서울 물량인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뭔가 이 큰 손에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2021년 이때 이제 피크 때만 해도 1,200억 정도 이제 나왔을 뿐이고 2천억이 덩어리 한 번 나왔네요. 3,500억이 한 번 나왔고 그러니까 역대급 물량이었고 요때도 2천억 정도 요때는 2,100억 정도 나왔고 그래도 탑 3 안에는 드는 그런 이제 물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왔던 물량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수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역대급 세 번째 큰 돈들이 이제 들어왔다. 지금 최근 들어갔고 요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면 3,400억 원. 그러니까 근한 4천억 원 정도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돈은 물론 조금 이렇게 조금씩 뭐 뺐다 넣었다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에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겠다라는 소리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쭉 흘러왔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비범한 이런 이제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이 유의미하게 흘러갈 거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좋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차익 실현 나오는데 뭐 약간 이제 눌림목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어떤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이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요 물량대를 좀 소화를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결국에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너무 일희하지 마시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좀 단기적인 이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트렌디하게 좀 텔레그램 안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들어오셔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셀트리온 흐름 좋고 요번 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지지받고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지 여부 그리고 다음 주는 양봉이 나와주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셀트리온은 뭐 코스피 영향을 좀 받아갖고 한 3% 정도 빠졌는데 지수가 3% 빠지면 개별 종목은 몇 퍼센트 빠진다? 5%에서 10% 이상 빠진다라는 점을 봤을 때 셀트리온은 상당 부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20만 원대에 안착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